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얼마 전까지 5.18 단체장을 맡았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협회 회장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데 알고 보니 입건 하루 전날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조합장 선거 개표에 앞서 사회자가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5.18 구속부상자의 회장을 지낸 문흥식 씨입니다. 주식회사 미래파워에 고문으로 위촉하신 문흥식 고문님도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 씨는 2017년 재개발 관련 업체를 세우고 학동 3구역 등 광주 지역의 여러 재개발 사업에 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또 이번 붕괴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장 선거 등에 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영양회사 직원들도 다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문흥식이한테 보고를 하고 문흥식 씨가 결정을 해서 오다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문 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최근 해임 의결됐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한 계약 과정을 수사하던 도중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문 씨를 입건했지만 문 씨는 입건 하루 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국제수사기관에도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동구청과 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굴착기 운전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첫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광주 동구청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들여다봅니다. 구청 직원에게는 재개발 구역의 건물 철거 공사를 관리 감독한 경위를 캐묻습니다. 완료보고서 안 들어왔어요? 언제 끝났어요, 공사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광주 동구청과 광주시청,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 3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청의 관리 감독이 적법했는지, 사고 발생 2달 전 철거 현장이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은 뒤 적절히 대처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청을 상대로는 감리 지정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조합과 철거업체들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붕괴 사고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도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했던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를 맡은 또 다른 업체 직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 대표인 굴착기 운전사는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현장 관리 직원은 해체 계획서에 따라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체 계획서를 아예 보지 못했다는 굴착기 운전사의 진술을 토대로 시공사 등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공사업체 선정과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7명을 추가 입건해 피의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장관은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중수본 4차 회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북구 우남 3단지 재건축 사업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2곳이 옮겨졌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재건축 사업 철거 현장과 인접한 우남중과 우남 3동 행정복지센터의 시내버스 정류장 2곳을 100m 이상 옮겨서 임시 정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 정류장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과 안전운행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1년 동안 이름도 없이 5.18 묘역에 잠들어 있던 무명 열사 한 명의 신원이 5.18 당시 총상을 입고 숨진 고 신동남 씨로 확인됐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현재 2기에 대한 DNA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한켠에 이름도 사진도 없이 5기가 안장된 무명 열사의 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안장자 1명의 신원을 41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말 세구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한 조사위는 검시 기록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안장자의 신원을 당시 30살의 신동남 씨로 확인했습니다. 고 신동남 씨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습니다. 이후 시신은 병원에 안치됐지만 다른 가족들의 착각으로 장례까지 치른 뒤 뒤늦게 무명 열사의 묘로 옮겨진 겁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신동남 씨의 신원은 자료 더미에 쌓여있던 광주 적십자병원의 진료 기록과 사망자 명단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40여 년 행방을 찾아 헤맸던 가족들은 이제야 아픔과 한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나이가 12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형님 유해를 찾았으니까 잘 모셔야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신 씨의 가족은 행방불명자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기각돼 불인정 행방불명자로 남아있던 신 씨. 지난해 출범한 조사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했던 행불자 찾기가 성과를 낸 겁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망자들에 대한 보다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사위는 지난 연말 무명 열사 묘에서 DNA를 채취한 다른 2기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학교 이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보다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목포시에서는 이 목포라는 지명이 빠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0년 개교한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목포 수산상선고등학교로 출발한 이 학교는 학제 개편을 거쳐 지난 1994년 목포해양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 교수들은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교명 변경을 다수결로 의결했습니다. 대학에 지나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 차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료약은 된다. 실제 목포해양대의 경우 개교 이래 올해 처음으로 33명이 미달됐고 내년에는 100명 이상의 미달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소재의 한국해양대학교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목적대학이지만 목포라는 지명 때문에 목포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또는 목포시 산하의 대학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브랜드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육해공군사관학교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대학, 과기정통부 산하의 광주 울산과학기술원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의 특수목적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이 같은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더라도 그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이런 구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이달 안에 교수회의를 한 번 더 소집해 최종 후보 명칭을 결정한 뒤 교육부에 새 교명 사용을 문의해 오는 9월이나 10월쯤 최종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여순특별법 상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박완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가 이번 주 전체 회의에 여순특별법 상정을 동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그동안 여순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특별법이 행안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례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달가슴곰 주민 해설사 양성교육에서 22명이 최종 수료해 해설사로 활동합니다. 해설사들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구례가 반달가슴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표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 천진방송이 화순 능주초교 출신의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다큐멘터리를 화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정율성 선생 유적지 명소화 사업을 통해 재학 당시 교실 풍경을 꾸민 정율성 교실을 조성했으며 능주초 건물 옆면에 정율성 벽화를, 후문에 선생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지킴이단은 앞으로 학교 급식과 푸드플랜 등 정책에 대한 제언과 함께 건강 먹거리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광군과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두레 조성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주민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전남에서는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2명, 목포 1명 등 모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기존 감염자와 관련된 확진 사례이며 목포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 회사가 광주와 전남 8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맥쿼리 측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의 지분 100%를 7,980억 원에 인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오전 제2순환도로 영업소에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누그러졌던 더위는 오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21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28도, 순천 2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쑥 오르겠습니다. 잔뜩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동부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광주와 나주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광양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해남 모두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로 덥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